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6일 금요일 오후 6시 58분입니다. 주말에 영상 녹화 쉬고 월요일 저녁에 뵙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구글이 실적 발표했는데 하락하면서 별로 시장에 도움을 주지 못했죠. 또 그리고 고용지표도 발표됐다라고 하는데 좀 부진해서 주식시장에 안 좋은 분위기를 미쳤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미국 증시의 어떤 주된 하락 원인은 제가 봤을 때 이거예요. 그죠?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그 차기 연준 의장이 매파적인 사람이다에 대한 관련된 좀 불확실성, 또 그리고 그 작년 4월부터 시작된 지나친 상승 피로감,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하락 이유를 찾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동성 환경에 대한 의심과 너무 많이 오른 거에 대한 그 차익 실현 매물, 이런 걸로 인해 시장이 하락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하락 중이고 갈수록 분위기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전부 다 하락 마감했죠, 그죠? 낙폭들도 어느 정도 좀 되고요. 하락한 종목 수도 이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패닉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여전히 초록불 들어온 종목들이 있고 주식시장에서 계속해서 좋은 종목들을 찾으려는 투자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패닉은 아닌데 이런 상황이 더 위험한 거죠. 찔끔 빠지는 게 더 위험합니다. 몇 번 폭락이 나와서 더 이상 사람들이 주식 생각을 안 해야지, 전 종목이 다 빨갛게 물들어야, 전 종목이 다 하락하고 이런 패닉이 나타나야 바닥이 나오기 쉬운데, 아무튼 이런 모습은 바닥을 찾는데 더 시간만 지연시킬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내용을 보시자면은 나스닥 지수인데요. 어젯밤에 요렇게 하락을 했죠. 121선이 뭐죠? 121선이 여기 있는 파란색의 진한 선이죠. 붕괴됐죠. 중기적인 추세가 붕괴된 겁니다. 중기적인 상승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장기적인 상승 추세 자체는 아직 이렇게 보면 아직 장기적인 상승 추세는 살아있는데 단기적인 측면, 그리고 어떤 중기적인 측면에서는 상승 추세가 끝난 겁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 배팅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락 배팅이라는 게 워낙 좀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배팅이라서 뭐 쉽게 뭐 하락 배팅 하세요라고 이야기는 잘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하락 배팅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제법 먹을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하여튼 뭐 오늘 미국 증시 마감하고 아마존의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미국 증시 반등에는 아직까지 보시면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미국 증시는 중요한 지지선까지 깨면서 강하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바닥을 확인하려면 최소 2, 3거래일 이상의 시간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오늘 밤에 찔끔 상승해봐야 바닥 확인으로서 도움이 안 됩니다. 어떤 중기적인 추세까지 꺾여버렸습니다. S&P 지수도 비슷합니다.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젯밤 60일선을 깼고요. 오늘 밤은 120일선을 테스트할 예정이네요. 그죠? 나스닥 지수와 비슷한 모습이라 뭐 크게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역시 하방 배팅 할 수는 있는데 하방 배팅이 위험하기 때문에 뭐 그런 이야기는 잘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작년 4월부터 너무 많이 올라왔던 이 피로감이 지금 주된 하락의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오래된 이 누적된 상승 피로감이 아래쪽으로 터져 나오는 주된 명분은 그 차기 연준 의장의 매파적인 사람이다라는 우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러셀 지수도 잘 빠지고 있고요. 하여튼 그래서 미국 지수 자체도 지금 흐름이 보시면 좀 위험합니다. 그죠?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121선까지 깨고 있고 중기적인 추세까지 좀 훼손이 돼버렸기 때문에 지수의 측면에서 봐도 좀 위험하고, 변동성 지수의 측면에서 봐도 위험하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가 다중바닥이에요. 다중바닥. 바닥을 튼튼하게 확인했어요. 21선은 이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거 쉽게 아래쪽으로 가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아마 뾰족한 끝을 한번 보긴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 뾰족한 끝이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오늘 밤 같은 경우는 변동성 지수가 그래도 좀 안정될 수 있는 자리이긴 한데요. 왜냐하면 여기 저항이죠. 변동성 지수의 저항입니다. 왜 저항이냐? 지난번 직전 고점이니까요. 직전 고점 자리에 직전 고점은 아니고 지난번 어떤 마디 가격 저항이니까 지금은 변동성 지수의 상승이 주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오늘 밤 정도는 뭐 조금 안정될 수도 있으나 이거 조금 안정됐다라고 해서 이렇게 상승하는 변동성 지수가 안정을 찾는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변동성 지수가 안정을 찾는데도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변동성 지수는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60일선에 걸렸고 여기 직전 고점, 여기 저항이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된 것뿐이지 위로 올라가는 이 흐름 계속해서 유효하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다중바닥형이기 때문에 이걸 생각보다 많이 튀어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미국 증시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거 때문에 작년 4월부터 누적된 상승 피로가 한 번에 뿜어져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현금 비중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변동성이 튀어오르지 못하는 이런 기간 조정이라면 괜찮을 수 있지만 변동성이 튀어오르는 가격 조정의 형태로 지금 미국 증시가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물론 뭐 오늘 밤은 그죠? 오늘 밤은 여기 전고점 자리 저항이니까 괜찮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계속해서 경계가 필요합니다. 얘가 바닥 따지고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경계가 필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좀 더욱 주의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제 반도체 지수 부진한 모습 역시 바닥을 못 잡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장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30년물 채권인데요. 채권은 그 부진한 경제지표에 뭐 상승 마감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주식시장이 빠지면은 이렇게 채권이 보통 조금 올라오는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 다행히 이렇게 채권이 좀 올라오면서 바닥 가능성이 좀 생기고 있으나 근데 뭐 단기 바닥 만들었다라고 해서 지금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은 채권은 이 저항을 돌파한 장 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저항을 돌파한 장 해야 본격적으로 위기가 극복되고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아직 이 자리를 극복할 생각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여전히 장기 채권은 좀 매력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렇게 단기 3중 바닥형 가능성 정도는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채권의 매력은 좀 지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다 본 것 같고요. 외환 시장은 계속해서 일단 달러 강세, 유로화 약세가 진행 중입니다. 계속해서 잘 보자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매파적인 차기 연준 의장 쇼크로 인해서 달러가 추세적으로 이렇게 강해지고 유로화가 추세적으로 약해질 가능성 좀 열어놓고 보자라 말씀드렸죠. 전반적인 내용을 다 봤고요. 하여튼 주식시장 분위기, 위험자산 분위기들이 지금 안 좋아졌기 때문에 뭐 금값이라든가 구리값이라든가 은값이라든가 이런 원자재들의 가격도 좀 안 좋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다 봤고요. 한국 증시 내용 좀 볼 건데요. 한국 증시는 오늘 뭐 거의 전 종목 전 업종 하락이라 보시면 되겠죠. 예. 물론 반도체의 낙폭이 좀 적긴 합니다. 이 친구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버티면서 시장의 낙폭은 좀 제한적이었긴 하나 별 의미는 없습니다. 코스닥도 뭐 거의 전 종목 전 업종 부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제 지수 측면에서 보면요. 드디어 오래간만에 코스피 지수가 2거래일 연속으로 5일선을 하회했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방향은 일단 아래쪽으로 조금 쏠렸고요. 아래쪽으로 쏠렸고 이제는 뭐 이런 거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하방 베팅도 할 수는 있는데 코스피는 어쨌든 좀 굉장히 추세적으로 강해가지고 코스피를 하방 베팅을 할 수 있지만 하기는 너무나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죠, 그죠? 코스피 대신 동생이 있습니다. 동생 코스닥은 일찌감치 아래쪽으로 꺾이고 있고 그리고 뭐 실제로 아래쪽으로 시세도 잘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하방 베팅 할 수 있고 하더라도 조금 단기적으로 할 수 있고 하방 베팅 하더라도 좀 부담이 좀 덜하죠. 근데 어쨌든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한국 증시 지수들은 너무나도 지금 추세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하방 베팅 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춰지긴 했으나 좀 먹을거리도 있긴 있을 것 같아 보이나 왜냐하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가면 훅 가기 때문에 단타 치더라도 먹을 건 있겠으나 그걸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한국 증시는 워낙 추세적으로 강해서 어딘가 훅 빠지면은 매수 대응을 하는 게 확률이 높은 게임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제 오늘 한국 증시 양대 지수는 아래쪽으로 일단 가자라고 마음은 먹었고요. 코스피, 코스닥 둘 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시세 잘 진행 중이고 바닥 확인까지는 아직 멀었죠. 네. 한국 증시도 아무튼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4월부터 시작된 누적된 상승 피로를 이제서야 좀 푸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풋옵션 같은 거 보시면은 아직도 아직도 한참 시장이 강합니다. 코스피는 이런 거 봐서라도 별로 이렇게 하방 쪽으로 손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한국 증시는 코스피는 특히 매우 강합니다. 다만 코스닥이 좀 약하죠, 그죠?
환율이 지금 굉장히 또 중요한 자리에 왔는데 말씀드렸다시피 1475원 그죠? 여기까지 오긴 왔어요. 여기서 이렇게 윗골이 달리고 이런 모습은 뭐 특별히 이상할 건 없는데 아무튼간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는 흐름 중입니다. 이 자리에서 싸움 다시 잘 봐야 됩니다. 이거 넘어가면은 한국 증시 정말 많이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아직 이걸 넘어간다라는 의지를 보이는 건 아니니까 하여튼 한국 증시가 아무튼 지금 그래서 한국 증시하고 환율이 지금 둘 다 이렇게 불안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 같은 경우 오래 누적된 상승 필요가 있기 때문에 쉽게 이 바닥을 잡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곤란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증시가 강했던 거지 지금 단기적으로는 힘이 또 훅 빠졌기 때문에 옛날에 그런 강세 생각하시면서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매수 대응하시면은 좀 위험하실 수 있어요. 타이밍 잘 재야 될 겁니다. 달력을 보면서 좀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들었는데요. 다음 주가 만기일이고요. 네, 다음 주가 만기주고 옵션 만기주고 그 다음 주는 그겁니다. 저기 설 연휴죠. 지금 만기주 앞두고 이렇게 시장의 방향이 좀 안 좋아져 버리면은 이 여파가 좀 계속 갈 수 있습니다. 만기주의 어떤 방향성, 만기주 전에 벌써 어떤 방향성이 지금 보이고 있긴 하잖아요. 아래쪽으로 좀 가겠다고 하잖아요. 만기를 앞두고 계속해서, 만기일까지 계속해서 이런 악영향이 좀 미칠 수 있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만기가 끝나자마자 거의 동시에 설 연휴가 시작돼요. 설 연휴, 긴 연휴죠. 이런 연휴를 앞두고는 투자자들이 보통 불확실성을 좀 피해가기 위해서 주식을 좀 매도하고 이런 연휴 전에는 주식을 좀 매도하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사실상 어떤 실질적인 매수의 타이밍은 우리의 예상보다는 훨씬 더 뒤로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조금 이런 조정이 좀 길어질 수 있다. 물론 뭐 그렇다라고 해서 설 연휴까지 계속 뭐 시장이 매일 이렇게 하락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런 약세 분위기가 좀 오래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 말씀드렸고요. 지수의 움직임과 다 비슷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5일선을 2거래일 연속으로 깨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아래쪽으로 좀 가겠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상승 추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21선 같은 게 고개를 워낙 빳빳이 들고 있기 때문에 뭐 쉽게 빠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일단은 방향성을 좀 단기적으로 아래쪽으로 좀 가고 싶은 의지가 좀 보이긴 보입니다. 매수 대응이 맞긴 맞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정배열 종목들, 현대차도 그렇고요. 하여튼 엔간한 종목들이 다 매수 대응이 맞긴 맞는데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아직 그런 타이밍이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방산업종 지난번에 좋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죠? 못 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예시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기간 조정이다가 위로 올라가면 다행인데 올라가야 될 타이밍을 한 번 놓치고 두 번 놓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아래쪽으로 크게 시세가 납니다. 물론 이런 것도 눌림시 매수 대응이 정석적인 대응이긴 하나 말씀드렸죠. 3%씩이나 빠지고 이게 지금 여기가 바닥이 나온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눌림시 매수 어떤 큰 전략은 그게 맞을 수 있는데 타이밍이 지금 타이밍에 관련된 부분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아직 바닥 확인이 안 됐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른 것들 좀만 좀 보고 마칠 건데요. 뭐 엔화 계속해서 약세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는 사실 주식시장에 좀 좋은 면이긴 한데 아무튼간 이거 엔화 약세는 뭐죠? 달러 강세를 의미하는 거죠. 달러가 추세적으로 좀 강해지는 게 아닌지 계속해서 우리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달러 추세적으로 좀 강세 보이고 있어요. 물론 이게 아직 중장기적인 추세의 상승을 의미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좀 잘 보자고요. 달러가 추세적으로 이 자리가 언더슈팅이었고 이거를 계기로 해서 딱 추세적인 전환을 이끌어낼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차기 연준 의장 쇼크로 인해서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좀 잘 보자고요. 중국 증시 바닥 확인이 제대로 안 되고 있죠. 또 빠지고 있습니다. 바닥 확인 이 자리가 바닥인지 의문입니다. 아직 바닥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죠. 일본 증시는 뭐 비교적 강하긴 합니다. 이 자리가 지금 중요한 저항이긴 한 여기가 전고점이죠. 전고점 자리 저항인데 어쨌든 흐름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일본 증시 굉장히 잘 나가긴 하네요. 일본 증시는 좀 양호한데 유럽 증시는 계속해서 힘이 없죠. 이거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 없습니다. 바닥이 안 나왔고 지금 여기를 3번에 걸쳐 테스트하고 있는데 지지력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위험합니다. 더 빠질 수도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거 보시면요. 심각하죠. 계속해서 급락이 지속되고 있는데
얘도 아직 바닥 나온 거 아니에요. 단기낙 폭에 의한 자연적인 반등 정도 살짝 나타나는 거지 아직 바닥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다? 이게 어떤 시장을 보는 심리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 심리가 안 좋다. 아직 바닥 확인이 안 됐다. 더 빠질 수 있다. 이런 생각 하시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월요일 저녁에 뵙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